언제 맞으셨어요? 어제요. 걱정이 되지. 맞고 나도 걱정이 되네요. 진짜 겁나 맞겠나 애들 아빠는 맞을 때가 됐는데 그냥 가만히 조금 참아보고 기다려보라 했어요. 겁나가고 불안해갖고. 지금 보름했어요. 좀 늦게 맞으려고요. 그럼 다른 가족들은 맞으셨어요? 안 맞았어요. 우야에는 맞아야 안 되겠나. 불안하더만도. 맞아도 불안하고 안 맞아도 불안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불안감인데 지금 공교롭게 김정희 교수님, 질병청이 백신에는 이상 없다, 중단 안 한다, 백신 접종하셔도 된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백신 접종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만약에 정부의 말대로 백신에는 문제가 없는 거라면 지금 총 13분이 백신 접종 후에 왜 돌아가신 겁니까? 지금 어제 그 보건당국 브리핑에서 발표한 얘기로는 실제로 신종플루 때 2009년 신종플루 때 마찬가지로 한 10명 가까이 사망을 하신 사례가 있거든요. 한 8명에서 10명 정도가 사망하신 사례가 있는데 그중에서 직접적으로 이 독감 백신과 연관관계가 밝혀진 건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아직까지 원인 미상으로 사망하신 케이스가 된 거고요. 그때도 원인 미상이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보건당국에서 얘기하기로는 당시에 사망한 이유가 실제로 10월 달이기 때문에 날씨가 쌀쌀하고 그리고 신종플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런 외적인 요인들이 사망의 기저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 때 추워진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추운 날씨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신종플루 때도 그렇고 코로나19도 그렇고 이 스트레스가 과연 기저질환을 악화시킬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스트레스냐라는 거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개연성은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또 걱정스러운 부분은 저 스스로도 약간 불안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백신에 대한 어떤 거부감으로 이렇게 자리 잡을까봐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백신 자체는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감염병의 통제 수단이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이례적인 상황이 실제로 그 백신, 특히 인플루엔자 백신, 독감 백신에 대한 어떤 거부 반응이나 선입견을 갖게 되지는 않기를 바라고요. 특히 올해 이런 상황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고 잘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일각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이 사망자들이 주로 무료 백신 접종자 중심으로 나오다 보니까 돈을 더 내고 유료 백신을 맞으려는 분들이 많고 유료 백신이 동났다라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취재해서 알기로도 유료 백신과 무료 백신은 똑같은 제약사에서 똑같이 생산되는 것이지 유통과 공급망만 다른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유료 백신하고 무료 백신은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제품은 똑같고요. 무료 백신 같은 경우에는 컨소시엄을 통해 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언급이 됐었던 그 신성약품하고 DL팜이 수주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업체가 공급만 할 뿐이지 그 제품 자체는 유료 백신하고 똑같습니다. 유료 백신은 그냥 단순하게 민간 의료기관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실제로 수급을 받은 다음에 접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는 정책적 결정과 관련된 의문과 또 이야기에 대해서 두 분께 여쭤볼 텐데 먼저 박정하 전 대변인. 네. 사실 이번 백신과 관련돼서 국민들의 의문과 불안감이 있었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백색 침전물이 발견돼서 국감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그 이전에 신성약품에서 공급했었던 무료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면서 정부가 곤혹을 겪어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백신 접종 후 사망사고까지 이례적으로 많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백신을 향한 어떤 걱정들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요. 전직 질병관리본부장 얘기대로 적어도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주 정도 연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의견도 일각에서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관련 보도들을 어제도 보고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전문가들 의견도 굉장히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판단컨대는 좀 그 질병관리청을 비롯해서 보건당국이 좀 보수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선은 듭니다. 그러니까 독감 백신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사망에 독감 백신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라도 어떻게든
영향을 미쳤을지에 대한 것도 지금 불분명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다음에 정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9년 이후 지금 독감 백신 사망이 25건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후 며칠만 해도 지금 벌써 13건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좀 보수적으로 혹여 생산과 유통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좀 전에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백신주의 변화에 있어서 또 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예. 아무 문제 없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니까 그냥 무료접종을 진행하겠다라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예. 당분간 얼마 뭐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재시작을 하는 한이 있어도 좀 보수적으로 예. 보류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좀 전에 뉴스 자막 속보로 봤습니다만 오늘 또 다시 지금 그 코로나 환자가 121명 세제수로 늘어났거든요. 그동안 질병관리청이 뭐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고 힘들고 피로가 쌓여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건은 국민들 생명과 직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더 정밀하게 점검을 해보고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바람을 좀 질병관리청이 좀 받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균을 계산해 보니까 이번 사례 직전까지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2009년부터 백신 접종 이후에 사망한 분들의 평균적인 통계가 1년당 한 해당 두세 분 많아야 한 해당 두세 분 돌아가시는 꼴로 평균이 계산되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올해는 13분이잖아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인데 백신 접종 중단을 하지 않겠다 라는 어떤 정책적 고집에 대해서 국민들은 좀 불충분하다라는 거고요. 설명이. 지금 당연히 이제 우리 김정기 교수님이나 박정화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이 상황을 정부는 질병관리청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설사 과학적 통계적으로 이 백신 자체에는 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잠정 결론을 내리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단 한 건이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 것들에 동의를 하면서 그래도 정부의 입장을 한번 더 고민스럽게 들여다보면 네. 지금 금방 자막 속보에 나왔어요.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100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사회적 거리 1단계로 완화되면서 예상됐던 일인데 결과적으로 올해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이 독감과 코로나라고 하는 이 트윈 팬데믹이 한꺼번에 오는 상황을 정부는 너무나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백신을 맞고 나서 그 효과가 항체가 생긴 효과가 나타나기는 약 한 뭐 시간이 얼마 정도 2주일 정도 걸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씨가 추워질 거고 그러니까 김정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독감으로 우리가 한 4,000명 정도 평균 그 목숨을 잃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것이 더 어떤 뭐 국민의 건강 또 생명 이런 측면에서 정부로서는 어느 지점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할 텐데 아마 기본적으로 두 분의 바람대로 굉장히 정부는 보수적으로 해석하되 그러나 트윈 팬데믹에 대한 그러한 고민도 함께 정부는 하고 있을 것이다. 정부가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 하는 그런 믿음 하나를 가지고 어쨌든 정부는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적 정치적으로 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가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가장 잘 들어서 그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정부가 백신 품목을 한때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걸 취재하는 기자들과 설전을 벌이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발생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로또라든지 부분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 얘기가 돼가지고 알려주는데 제주도는 아직 얘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 로또 번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더 확인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또 번호가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지금 이미 발생한 일인데 지금 시점에서 제조의 사가 무엇이냐는 것은 역학조사에서는 현재 뒤에 있는 거고 그 해당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를 당부하는 게 우선적으로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백신이 뭡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 어려운 이유가 인과성 부분에서 좀 더 봐야 될 부분이 있고 무슨 얘기인지 조금씩 이해를 못 하겠는데 현장에서 그 백신이 더 이상 쓰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제가 제조회사를 물어본 걸 왜 백신 투입을 저희가 방해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거를 했을 때 역학조사에서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일까요? 당연히 도움이 되죠.
제조회사를 알면 역학조사에 방해되는 이유는 뭡니까? 열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 이거죠. 제주도 측에서 이렇게 기자와 설전을 벌이면서 백신의 제조회사 등에 대해서 공개를 거부했었는데 21일 오후 4시에 질병청이 해당 백신 제조 번호를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지금 방금 이 장면 무슨 장면입니까? 그러니까 백신 공포가 좀 커지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백신을 맞았느냐. 이게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알 권린 차원에서 다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주도에서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한 환자 건을 이제 브리핑하면서 어떤 백신인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질병관리청도 역시 마찬가지로 백신의 종류가 다 다르고 그리고 지역도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백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공개하냐 마느냐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주도에서는 백신을 공개하지 않고자 했던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 이게 백신 자체 문제가 아니라면 오히려 또 공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여러 언론에서 아침에 이제 지적을 하던데 이 백신의 수량 그리고 뭐 대상자 수 이런 건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또 백신의 품질은 식약처에서 관리를 하고 실제 접종은 지금 보는 것처럼 각 지자체가 이제 담당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백신을 두고 컨트롤 타워가 없다. 다 이게 각 역할이 다 쪼개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 만큼 이번 이제 사고에 대한 원인 당연히 파악해야 되고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잘 설명돼야 되지만 이참에 어떤 백신을 전체를 관리하고 접종한 것까지를 좀 한 곳에서 좀 관리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정일 교수님. 이제 백신을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뭐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들께서 백신 접종을 다소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백신 접종을 언제 맞아야 되느냐, 맞고 싶으면. 근데 보통은 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 독감 시즌이 시작되는 게 11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칼로 이렇게 자르듯이 날짜를 지정할 수는 없지만 보통은 11월 말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전에 보통 우리가 백신 접종 맞은 다음에 항체가 생기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주에서 2주입니다. 그러니까 11월 중순까지 맞으셔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정상증, 그러니까 최고 인플루엔자 독감이 크게 유행할 최고 정점 피크 타임은 1월에서 2월 사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뒷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10월 달에 맞아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니까 이런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앞서서 이제 박수현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걱정하고 있는 게 트윈데믹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견해는 우리가 마스크를 대부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예년보다 독감의 발생률이 좀 떨어질 거다, 상당히 떨어질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행성을 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참조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생기면 어떡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부분 준비해봤습니다. 독감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생길 경우 접종 후의 통증, 부어오름, 발열, 근육통 등 경량 이상 반응은 대부분 1, 2일 내 호전되지만 고열,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 현기증이 나타날 시에 즉각적으로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하셔야 된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의 경우 접종 후 계속 보채거나 음식물 섭취를 안 하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 등에 대해서 관찰하시고요. 이상 반응이 나타날 시에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나 앱에 접속해 안전한 예방접종 메뉴, 이상 반응 신고하기 기능 등을 활용하고 일단 무조건 병원을 가시는 게 맞습니다. 앱 키고 뭐 저거 신고하는 것보다는 병원부터 먼저 가시고 나서 추후에 앱 하셔도 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